가게 다시 간다. 그렇죠. 다시 가게는 뭐냐면 물건을 다시 쓴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그 재활용, 네.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아까 업사이클링 그 재활용을 보셨죠. 그러니까 그 도시재생이 이제 재활용이나 새롭게 활용하는 그걸 크게 봤는데 저희는 이제 일상 속에 재활용, 일상 속의 재활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다시 가게일까? 왜 도시재생에서 다시 가게를 할까? 저는 되게 이렇게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공감을 하지 않은 다시 가게, 이게 이 자원순환 가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어야지 여기에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진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뭐 텔레비에서도 있고 그 뉴스 휴대폰 열면 이런 사건 사고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많은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 세계 위험 보고서 탑 5에 기상 이변이 있고 이게 다 어때요? 이게 지구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쓰는 이 칫솔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썩는데요. 근데 죽을 때까지 몇 개를 쓸까요? 되게 무수하게 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칫솔을 계속 그런 플라스틱 칫솔로 써야 할까?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플라스틱 이 페트병이 지구를 11바퀴를 돈대요. 1년에 하는 걸 모아가지고. 되게 우리 지구는 넓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소비하는 페트병만 가지고 지구를 10바퀴 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물고기 해부하면 안에 쓰레기가 잔뜩 있고 그래서 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50대거든요. 저희 세대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레기를 배출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되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들을 좀 경각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면 저는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그림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제는 되게 자연스러워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림 보고도 담배를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페트병만 얘기했는데 버려지는 옷이 우리가 이런 숫자를 잘 못 보잖아요. 평소에 120kg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도시재생 우리 동네 저층 주거지에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죠. 아파트가 있는 데는 빨리빨리 없애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런데 도시재생 지역은 이런 광경을 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수거를 하는데 이제 제대로 안 버려서 안 가져가는 쓰레기들도 많고 그래갖고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역 의제인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공간도 없고 그리고 계속 그 쓰레기를 처리할 역량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넘어서요. 쓰레기 배출량이 넘었으니까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남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리엔업 애초에 창산동 도시재생 그 지원센터에서는 5개의 사업단을 만들거든요. 근데 5개의 사업단 중에 리엔업 사업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사이클링과 그 리사이클링 합친 리엔업 사업단이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것과 관련된 법은 무엇이지? 우리나라 정책은 어떤 거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원순환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사업단이 마을 정원자 사업단이 있고 리엔업 사업단이 있었고 교육 돌봄 사업단,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단, 그다음에 이제 마을관리 사업단 이렇게 해서 5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각각의 사업단들이 그 방향성을 잡으려면 지금 현재 이것과 연관된 법이 뭘까? 이것과 연관된 국가 정책이 뭘까? 이것과 연관된 광주의 정책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하면 지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자원순환 하면 환경부가 떠오르잖아요. 환경부 사이트에 가봤더니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국가 목표예요. 국가 목표고 여기서 이제 큰 카테고리로 친환경 소비, 지역 내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그 쓰레기 처리의 최적화, 고부가가치 물건의 재활용 축제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부의 자원순환 기본 계획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기본 계획의 세부 단계별 추진 과제는 생산, 소비, 재생, 관리. 근데 이게 다 우리가 연관된 이야기이거든요. 생산도 우리 소비자인데 생산이 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어떤 생산자를 찾느냐. 과대포장 막 해가지고 그 포장지만 있고 뭐 안에 내용 여러 번 조금 있고 막 까도 그 러시아 인형도 아니고 깠는데 또 나오고 또 까고 막 이런 기업의 물건을 사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소비를 하느냐, 소비자로서 생산자를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소비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을 위한 소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앞에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봤더니 그 교복 파는 데가 있고 이쪽에는 그 친환경 물품을 파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소비를 할까? 어떤 소비를 할까? 내가 어떤 소비를 할까가 먼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이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 지금 이제 중요해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도 쓰레기 문제의 관점에서도 이후 이런 가게를 만들 때 그런 사람들이 가게를 만드는 내지는 사업단을 꾸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 관리, 배출, 수거, 선별 이런 것도 국가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들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것과 연관된 산업이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재생, 재활용 시장에 관련된 그 국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산업과 이것과 관련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업과 연관된 그 부처 크게 점점 이제 작게 강주시 북부까지 해서 그 산업과 연관된 법과 조례까지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이제 기본 계획들도 한번 보시고 여기에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국가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할까라고 봤는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있고 우리한테는 광역이죠. 광역에선 어떤 걸 우리한테 지원해 줄까? 우선 이제 광역시의 자료들을 찾아봤죠. 여기 광역시 자료인데 리엔업 이렇게 추진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책을 제가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리엔업 플랫폼을 만들 거다. 근데 리엔업 플랫폼이 뭐지? 그러면 기초까지 뭔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광역에서 서울시에서 뭔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면 기초까지 뭔가 연결된다는 거죠. 리엔업 관련된 산업을. 그러면 여기 일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업,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연관된 체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이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그 광역에서는 그래서 그 콘텐츠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러니까 콘텐츠 학교도 네 가지인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원, 그다음에 돌봄 문제, 그다음에 리엔업, 그다음에 축제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에서 필요한 콘텐츠 가장 많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많은 어떤 그 에너지를 쏟고 강의를 하고 주민들이 관심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필요한 그것이 그 네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교육 돌봄 문제 있죠. 그리고 정원, 마을 정원사를 육성하잖아요. 마을을 좀 환경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화단 만들고 그 다음에 예쁜 꽃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쪽에 또 관심 그렇게 함으로써 동네가 또 이렇게 환해지고 그럼으로 해서 환경이 개선되고 그러니까 마을 정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엔업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제 각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각 서울에 한 40여 개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강의를 들을 사람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해서 모았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각 기초에서 한 3명씩 가가지고 교육을 받거든요. 네, 교육을 받는 과정들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교육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교육 뭐 우리가 이 온라인상으로도 있는데 그건 뭐 아무튼 교육을 받은 후는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당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매장을 하려면 뭐 계약 관계도 있고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매장이랑 이 공간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건 둘째치고 뭐 팔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일단은 연결을 해줘요. 네. 그래서 사단법인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거기는 각 기업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팔다 남은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이렇게 기업에서 싸게 어떤 특정 제품은 싸게 세일 안 하는 제품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그 상품 브랜드 가치 때문에 싸게 안 파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기증을 받은 물건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남쪽 소미역에 창고로 엄청 있다고 해요. 이런 쓰레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산업화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하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한두 번 입고 버리는 옷도 있지만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걸 소모 못하는 옷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쓰임이 이렇게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는 물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증 물건을 일단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리엔업 사업, 다시가게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주된 리엔업 매장에서 하는 주된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광주에는 어떤 종류의 아름다운 가게는 있죠. 그리고 또 광주만의 어떤 그 재활용 매장이 있나요? 아름다운 가게가 구딜 스토어라고 알아요? 구딜 스토어가 그거는 이제 세계적인 어떤 재활용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데 거기는 이제 매출도 되게 높아요. 구딜 스토어가 기회가 되면 송파구에 엄청 큰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길 권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 센터에서 이런 가게를 하면 이제 탐방을 하게 됐어요. 송파구에 있는 구딜 스토어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서 거기에다 미리 연락하고 탐방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왜냐면 거기는 일하는 사람들이 70%가 장애인, 30%가 일반인인데 재활용 물품, 이 되살린 물건 판매로만 이익이 나기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익이 나서 지역에 또 일정 부분 환원을 해요. 그런 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리에논 매장이 남은 물건들을 판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뭘 할 수 있냐면 녹색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어요. 녹색 제품이 뭘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략 물품들이 있죠. 그래서 에너지 전략 물품들이나 업사이클링 제품. 그래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지역에는 양말 공장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말의 앞에 천이 덧대잖아요. 앞구만 그 사이에 링 같은 분무 늘어나고 이런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머리끈처럼 생긴 그게 떨어져요. 근데 그게 어마무시한 쓰레기 같아요. 그런 공장 앞에 큰 후대에 항상 그거를 버렸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팔아요. 큰 후대를 5만 원 이렇게 사간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뭐 여러 가지 만들더라고요. 뭐 티매트부터 해서 가방도 만들고 매트, 발매트나 뭐 카펫 같은 그런 것도 만드는데 뭐 그런 물건들이 이제 팔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사람 손이 가는 거긴 한데 그런 거나 이렇게 업사이클링 물건들이 많은 데는 서울에 재활용 프라자라고 있어요. 그게 나라에서 만든 거라서 엄청난 규모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업사이클링한 아이디어 상품들. 제가 이렇게 모니터로만 보고 봤는데 눈에 띄는 게 와인병이 되게 좋은 소재라고 해요. 와인병 가지고 컵을 절단해서 컵을 만든다거나 그거 외에도 뭐 요새는 플라스틱으로 옷도 만들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옷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 마스크를 절단하면서 생기는 여분의 있잖아요. 여분의 조각들을 가지고 또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재활용하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녹색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리에논 매장에 살 수 있는 일들이 녹색 소비 캠페인이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대한 자원순환에 대한 철학을 같이 나누고 문화를 만드는 일들을 해야지 그게 이제 어떤 캠페인성인 활동이지만 결국에는 리에논 매장으로 와서 리에논 매장을 홍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활용하도록 하는 어떤 키포인트일 수 있어요. 그 캠페인이 되게 중요하다. 지난 7월 3일이 세계 그러니까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날로 지정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다시가게는 그 시장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협의체가 해 톡방이 한 13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그 종이 가방을 가지고 기증해달라라고 톡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비닐 오늘만큼은 비닐을 쓰지 말자. 우리가 종이를 나눠드릴 테니 비닐을 쓰지 말자. 이런 캠페인도 했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화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하면 이후에 그 분들이 그 손님으로 홍보 효과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활동에 동참하는 고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리 플랫폼 가지고 사실 옛날에는 그 맥가이버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게 수리 업체가 말마다 그 뭐죠? 전파사 한 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 아빠가 전파사 사장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리 업체를 찾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웬만하면 다 버리잖아요. 조금만 잘못되면 다 버리잖아요. 부속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를 그것도 어마무시한 쓰레기가 되니까 이렇게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옛날에 선풍기를 한 10년 넘게 20년까지 고정 안 하면 계속 쓰는데 지금은 안 쓰죠. 그렇게끔 실증 나면 뭐 디자인 보고 뭐 이러는데 이제 다시 좀 약간 돌아갈 수 있을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매장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요거는 우리 매장에서 해야 할 일 내지는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리에논 매장이 앞으로 물건만 팔 것이 아니라 매달린 물건만 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런 취지의 녹색 제품, 화학 물질이 덜한 내지는 여러 가지 녹색 제품,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이런 녹색 제품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에논 프로그램 같이 모여서 리사이클링하는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주민들 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자. 그 플랫폼으로 지역의 어떤 자원순환의 거점을 만들자라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멋있고 이쁘고 그렇진 않아요. 오래 만들어졌고 아직 앵커 시설이 건립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저희가 가게를 얻었어요. 그 시장 입구에 가게를 얻었는데 그 임시 매장이고요. 임시 매장에서 매장 앞 전경이고 이거는 이제 매장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여기 있는 물품은 한 절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역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 거기다 기증을 받고 한 40% 정도 광역 기증이고 나머지 60%는 지역에서 기증 받아요. 그러니까 지역에도 이게 공장 하시는 분도 많고 그것과 연관된 사람도 많고 저도 막 이 가게를 오픈할 때 저희 집을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요새 당근 아시죠? 당근. 여기도 당근에 보면 되게 물건들을 그 무료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뭐 옷걸이 뭐 한 40개 새 건데 무료예요. 뭐 이런 거 가끔 있거든요. 아니면 되게 저렴하게 진짜 저렴하게 파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 기증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 정말 그리고 이걸 오픈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정말 버리긴 아깝고 그리고 그 내가 지금 사용하지 않아 그런 거 과감히 기증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 입었거나 뭐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고 지역 기증을 받았는데 의외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증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60%가 지역 기증이고 40%는 광역에서 기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자원순환 이렇게 기증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좀 찾아서
우리 이런 매장을 하려고 한다. 이런 그 재활용 관련된 예너 매장을 하는 데가 또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 되고 연대가 되면 서로 이렇게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물건들도 같이 기업 기증을 다 소화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소화를 시적절하게 우리가 사계절도 있고 물건이 또 이렇게 시성이 있으니까 그 때에 맞춰서 같이 나눠서 다 소모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얼마에 팔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근데 광역에서 주는 경우 최소 이거 이상은 받아라라는 기준을 처음에 줬어요. 근데 이번에 기준이 한 1톤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번에는 우리가 회의에서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렴하게 팔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 책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기준을 삼는 기준은 많이 가보셔야 돼요. 아름다운 가게, 그 외에 이제 저희 지역에는 그 옆에 동네 민들레 가게라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성북구에서는 민들레 가게가 구내 8개가 있어요. 그리고 노원구에는 되살림 매장이라고 서로 다 이름이 틀린데 되살림 매장이 5개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보는 거죠. 근데 이 매장을 만약에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내지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하실 생각이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다른 매장을 가본다라는 원칙을 세워서 같이 모여서 멤버들끼리 같이 모여서 다른 매장에 DP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가격대는 어떻지?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 초보잖아 아직. 초보기 때문에 물건 책정하는 거랑 이 매장에 전시하는 거 그리고 이 진열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몇 년 그 노원 같은 경우는 자리 잡는데 한 5년 넘게 지금 8년 됐는데 5년 넘게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인건비도 나오고 이윤이 어느 정도 돼서 지역에 일정 부분 환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오기까지 되게 많은 스토리가 있겠죠. 네, 일단은 우리는 초보니까 불여일문 많이 보시라.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삼기로는 한 달에 한 번 타 지역에 있는 재활용 매장, 되살림 매장에 가본다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한 번씩 이렇게 매달 가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절반은 다시 가게고 여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앵커시설로 갈 건데 저는 왜 도시생생에서 다 카페를 하는지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카페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쟁력이 우리가 제가 아까 그 강사님도 얘기했듯이 매일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할까에 대한 만족한 음료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만드는 카페에서는 그러니까 몇 시에 문을 열까 보다 그거 누가 올까, 그러니까 몇 명이 올까 이런 걸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사실은 떨어져요. 맛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리고 이게 내 것처럼 안 하시거든요. 내 것처럼 내가 진짜 사활을 걸고 생계에 아주 정말 이걸 안 하면 나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 이 정도의 절박함이 없죠. 그냥 노는이 내지는 시간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존의 어떤 생태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사활을 걸고 하는 사람하고 우리처럼 약간 문화야
그런 식으로는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어려워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에서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원순환 다시가계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인데 기존 생태계가 없어.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일단 아직은 진입 장벽이 낮다. 경쟁자도 없다. 이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우리 현 시점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MZ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MZ세대가 몇 살부터 몇 살인지 아세요? 네, 이게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밀레니엄 M세대이고 9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가 제너레이션 그 약자로 MZ세대라고 하거든요. 네, 이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식이 중요하다. 근데 그 세대는 형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공동체보다 개인이 중요해요. 그리고 글자나 책보다 미디어가 훨씬 편해요. 그림, 유튜브로 뉴스를 봐요.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유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경험을 중시해요. 나만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저도. 근데 이런 어떤 재활용하는 물건들에 업사이클링 물건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세대들만이 이렇게 소통하는 데 가면 그 천막이잖아요. 천막으로 만든 가방이 한 10몇만 원에 팔려요. 20만 원 이렇게 팔려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살까? 생각이 드는데 그 20만 원 하는 가방을 들고 다녀.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이 큰 천막이잖아요. 천막에 현수막하고 다른 약간 두꺼운. 네. 제가 브랜드 이름 까먹었는데 키플링 말고 F로 시작한 플렉스도 아무튼 그 브랜드가 있는데 프라다? 그거는 명품이고요. 근데 이제 이 재활용계의 명품이 있어요. 그거를 되게 비싼데 당근에서도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들한테는 핫한 거. 근데 그게 디자인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천막에 영어 아니면 한글로 이렇게 거의 같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다 재활용하는 거니까. 근데 디자인을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100% 재활용이에요. 그런 물건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를 비싸도 사요. 그리고 가치를 소비해요. 이 세대는. 그러니까 편리하고 뭐 이런 것보다 나는 돈을 더 주더라도 공정무역 커피를 먹을 거야. 나는 돈을 더 주더라도 이 파우치를 살 거야. 이게 딴 데 가서 5,000원에 사는 건데 이거 한 2만 원에도 사요. 없어도 그 가치의 중요성,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다니는 그 재활용 매장들이 있어요. 그게 또 다른 산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아직 이런 모양인데 되게 그 재활용 매장인데도 되게 깔끔하게 해놨어요. 깔끔하게 해놓고 물건들이 이렇게 막 갖다 놓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갖다 놓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MZ 세대들도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완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한 45세부터 그 이후 세대들하고 사고 체계가 좀 달라요. 선호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까 물건을 많이 안 가졌다는 건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다고 많이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고급 매장은 네, 그렇죠. 물건이 보이게 하죠. 근데 이제 물건이 많으면 사실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찾아볼 수도 있는데 약간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가치에 소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대살림 매장에 이게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매장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고, 그 매장에 뭐라고 써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 매장, 대살림 매장은 오시는 분한테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일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요렇게 써서 우리는 가치를 생산한다, 가치를 판다라는 것들을 주면 내가 이제 하나 살 거도 두 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순환이나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에 대한 필요성들은 아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착한 가게다, 이런 가게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게다라는 것들을 알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을의 자원순환과 생태적,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는 일상적인 자원순환 체계 마련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되게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게 목표여야 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야 우리가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씀으로 해서 지갑을 조금 더 열 수 있다. 사회적 가치를, 마을 공동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 저는 마을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실현하는 이 사업단이 리엔업 사업단이라고 생각해요. 이 매장이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문화도 확산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가치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일거리는 만든다. 일자리까지는 당장 이렇게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지역 일거리는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가기는 서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1호점이 이제 가리봉점이고 우리가 2호점이거든요. 근데 너무 슬프게 가리봉점은 접었어요. 그게 이제 거기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문을 언제 여냐, 문도 이렇게 좀 잘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시작하기 전에 자원순환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문 닫고 이제 우리하고 3호점이 공항동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인으로 만들자. 그래서 광역 단위로 체인을 만들어야 그게 좋은 게 물건 공급을 받을 때 우리 이렇게 도시재생에서 콘텐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가게를 체인점을 만들었어. 그러니 너네 삼성 너네 우리 이런 가치에 동의를 해줘. 물건 남는 거 줘.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도 전체 광역 단위로 이렇게 묶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제안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의 힘은 작지만 또 여럿이 뭉치면 이게 발언권이 세지잖아요. 기업에다가도 당당히 너네 물건 좋더라 칭찬해주면서 우리 그 창고에 안 팔고 있는 거 알아. 좀만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기증들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짧아요. 작년 10월 1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하룡 프레아자 서울 그리고 마켓 발견 뭐 이런 데를 그리고 뭐 다른 그 서울의 다른 지역하고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실습한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3시간도 안 했을까?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문을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기 전에 우리가 사업단이 꾸려지기도 전에 사업단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 이런 시범으로 그거 있잖아요. 바자회처럼 열었어요. 근데 되게 짧게 했는데 36만 원을 벌었어요. 그때는 물건 기증을 지역에서만 받았거든요. 지역에서 그 물건도 되게 싸게 팔았어요. 옷도 새 건데 뭐 1,000원씩, 뭐 500원, 1,000원, 그러니까 한 5,000원을 넘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되게 저렴하게 팔았는데 36만 원이 벌렸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말에 그러니까 쌀을 샀어요. 가장 우리 동네에서 그 쌀집에서 가장 비싼 쌀로 사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렸던 되게 좋은 기억이에요. 1년에 36만 원 벌었어요? 아니야. 하루 3시간 만에. 하루에? 네. 그거를 이제 샘플로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거 될까? 그게 되겠어. 이게 1,000원 팔아가지고 몇 명이 팔아야 돼.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해보면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나오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누가 오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도시재생 지원 센터가 있을 때 이 센터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이게 홍보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센터가 있을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어떻게 그게 이제 중요한데 저희는 제가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동체 총괄팀장이라서 우리는 한동안 이제 위에 센터장도 없었어요. 센터장이 자꾸 바뀌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역할까지 하면서 구청에 이거는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걸로 주민들이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되는 사업이니까 1년만 일단 점포 월세를 대달라 그래갖고 쫄랐죠. 그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그 사업단 누구누구가 뭐 얼마큼 교육을 받았고 어디를 갔다 왔고 그리고 이 정도 지금 그 동기가 좀 높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매장 임시 매장을 아까 그거를 얻어달라 그래가지고 목 좋은 데를 얻었어요. 네, 그게 1,000만 원 가까이? 1년 되게 좀 싸게 얻었죠. 오랫동안 비어있는 곳이어가지고 저기 목 좋다 그래갖고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거기 카페가 있었던 거는 주민협의체 대표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를 이길 수 없어서 대표님이 잘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콘텐츠 학교 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 불러서 리엔업 그러니까 이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많고 그리고 이쪽으로 고민을 훨씬 더 앞서서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대살림 매장 하시는 분들도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초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다른 지역도 다른 이리스토랑 민들레 가게 다른 데 어떻게 운영되고 수입 모델은 어떻고 그런 거 물건 분류부터 해서 이게 약간 창고가 같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 매장만 있는 게 아니라 창고 공간이 필요하고 또 약간의 수선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다녀봐야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매장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데를 가봐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물건 DP부터 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선배 매장이나 먼저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얘기들을 꼭 청취하시라 거고요. 그래서 기본 일단 개괄적인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 하실 분들을 우리가 정말 이분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배우는 걸 좋아해. 물론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갈 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섭외를 했죠. 그래가지고 같이 하실 거냐. 다짐과 약속 뭐 이런 거를 받고 심화교육을 들어갑니다. 심화교육은 이제 우리 멤버, 리에너 사업단의 주 멤버, 협동조합으로 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했는데 우리 지역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데 그 공항동하고 같이 심화교육을 했어요. 공항동 우리 지역하고 공항동하고 이렇게 심화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화교육 되게 압축적으로 이게 12일부터 19일인데 이게 한 시간으로는 기초교육보다 훨씬 길게 했어요. 한 20시간 넘게. 그리고 아까 실습 장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저희 주민협체 대표분이 돈 내는 인증샷. 이런 식으로 이 가게는 어떤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자원순환을 위해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닐봉투 달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일단 종이 가방을 많이 기증을 받아놓고 거기에 우리 이제 다시 가게라는 스티커 딱 붙여놓고 우리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웬만하면 장바구니 가져오시고 그렇지만 비닐봉투 찾지 말아달라 이런 거를 실갱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거를 붙여놓으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다 반품 이런 거 있잖아요. 반품은 사용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우리 가게 목표 뭐 이런 것들을 판매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창업하면 바로 이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픈빨이 떨어져요. 그때 물건을 좀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가게 같은 경우는 물건을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증을 받더라도 다 꺼내놓으면 나중에 미천들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주일 후에 내놓을 거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가지고 물건을 순환시키는 게 중요하다. 막 팔 욕심에 이걸 다 넣고 이게 옷걸이를 꺼내기도 어렵게 막 빽빽하게 그런 가게도 있거든요. 가게를 가보면 이게 이제 이게 다 모범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거든요. 아니요. 우리 가게가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꺼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빼내다 안 돼. 네, 빼내다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볼 수 있게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배치, 그러니까 목걸이의 방향, 뭐 색깔 배치 뭐 이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세부적인 교육도 우리가 심화교육 때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실습했던 장면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쌀을 기증할 때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기업을 실천했다 초기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로 떼돈을 벌 거 아니니까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구나. 이게 또 홍보가 중요해요. 이렇게 홍보를 하면 다음에 여기는 좋은 가게니까 가야 돼. 뭐 이렇게 선전이 되니까 홍보도 할 수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협동조합을 설립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안 하고 일단은 협동조합을 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하는 데만 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좀 빠르게 우리가 오픈해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하고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자라고 우리는 결의를 해서 이렇게 5명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을 사업단, 지금은 대표인데 사업단이니까 단장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류를 담당하시고 회계, 홍보, 기획,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맡고 이 5분들이 했어요. 이분은 사실 청계천에서 의류 공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지고 미싱을 절반을 파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업계에 있으니까 종교 사장들한테 물건들을 좀 많이 가져오셨어요. 하나씩 내놔. 공장에는 이렇게 약간 실버투더지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수선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는데 원래는 이 옷도 백화점에 이게 실밥 정리만 하면 백화점에 가는 옷들인데 그런 옷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옷들이 우리 그 다시 가게로 와서 한 7,000원, 8,000원 팔렸죠. 그분은 이제 가격을 아니까 너무 아까워하는데 우리는 너무 비싸잖아 이러면서 팔고 있죠. 우리는 그냥 좀 이렇게 오랑만 떨어졌잖아요. 그냥 좀. 그러니까 그 물건을 이제 다시 가게로 해서 이게 순환을 하면 좋죠. 그래갖고 지역에 일거리도 만들고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역할 분담하고 했는데 다 가져가시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몇 달 안 됐잖아요. 지금 이제 4, 5, 이번 달에 조금 7월 이게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일단 1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가 총 매출 3달 이렇게 났거든요. 이게 이제 이 인건비는 저희가 매일 여는 게 아니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열어요. 네, 약간 그리고 이렇게 한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이 이렇게 계신데 최저생계비 정도 요새 최저시급으로 최저시급보다 조금 가지고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비는 드리고 있죠. 이 물건만 팔지 마시고 우리도 이렇게 지역에서 이게 양말목으로 만든 거예요. 양말목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근데 다른 매장에 갔더니 티매트 같은 경우는 팔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게 만드는 공이 너무 드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만드는 건 되게 힘든데 또 너무 싸게 팔아야 되고 막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물품은 조금 가치 소비를 할 수 있게 예쁘게 DP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뭐죠? 재활용품이 아니라 녹색 제품이죠. 여기는 이 앞에 길 건너에 있는 그 커피마루 앞에 있는 거기 매장에 가봤어요. 거기 DP를 되게 잘해주셨더라고요. 물건 거긴 녹색 제품인 거예요. 거기 물건처럼 예쁘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재활용품만 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 제품하고 같이 넣는 것도 팁이다. 그래서 다시 가게는 이제 이런 의미다. 깨끗하고 쓸 수 있는
버려진 내지는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들의 주인을 다시 찾아주는 가게다라고 해서 다시 가게예요. 그래갖고 가림공점이 지금 문을 닫았고 창동하고 이제 공항공점이 활동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을 순환하는 활동, 쓰레기를 줄이는 이 다시가게에 이제 여러 그 업무 중에 중요한 게 물건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에서 출발증을 보내주면 이렇게 와요 물건이.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가지고 분류 작업을 하고 이 분류 작업을 통해서 이게 입고증을 써서 주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기증했는데 그냥 주는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정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입고증을 받고 금액을 그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재고 관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폐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체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확인증, 입고증, 뭐 이런 이제 사진을 각각 물건별로 찍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을 남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커뮤니티가 좀 잘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로 판매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기증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앞에 홍보문을 좀 이쁘게 붙여가지고 사용 가능한 물건, 불가능한 물건을 꼭 써서 이렇게 송곳 같은 거, 내지는 고장난 거, 이거 10년, 아니 뭐 5년, 2년 전에 됐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러고 100% 고장난 물건이거든요. 그런 거 받으면 우리 여기에 이제 맥가이버가 없는데 이게 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마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받을 때 좀 신중하게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장 안에 이제 오픈 홍보물로 만든 건데 뭐 별로 자랑할 건 아니고 저희 이용 시간은 화요일, 토요일 1시, 8시.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저희가 꾸준히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월요일을 안 해요? 월요일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이분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아, 주말에 근무. 네, 토요일 날 하니까 월요일에 쉬는 거죠. 아유, 사업가 마인드. 왜 가리봉인데 왜 그러니까 가리봉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평지 저층 주거지인데 거기는 이렇게 비탈이에요. 그래서 산동네, 옛날 이제 산동네 이런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위치가 이렇게 우리는 시장 가는 길인데 거기는 산 비탈에 있는 그 중간쯤에 있는데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갈 수 있는데 올라가지는, 그리고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이 그런 게 있죠.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매장 이용 안내가 있고요. 이걸로 저희가 언론이라고 할 거 가지고 지역신문하고 도시재생 여기도 아마 이걸 보고 저한테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 도시재생 센터에서 저희를 좀 홍보하는 기사를 냈었어요. 네. 제가 이제 나이가 있거든요. 단어를 자꾸 까먹어서. 네, 아무튼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생업 전선에 있는 우리 항공인들하고 유세생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사회적 경제를 마을에서의 어떤 기업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기 너무 어렵다. 기존 생태계와 경쟁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대안이 뭘까? 저는 다시가게라고 생각해요.
다시 가게는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지는 일이고 그리고 도시재생에서도 지역의 의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어떤 그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카페를 하실 생각이었어요. 네, 저기 다시 가게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 하고 권해드립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다시 가기는 누가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가리봉경이 먼저 지었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 다시 쓰자 버리지 말고 다시 쓰자 이런 의미라서 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서울시에서 그냥 잘 됐어요. 네 쓰셔도 돼요. 다시 가다는 뜻도 되고 네 다시 쓴다는 뜻도 되고